2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제 한창인 상황인데요. 이 구간에서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와 종목들 알아볼게요. 두 분 모셨어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이코노미스토리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하니까 코스피가 빨간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렇게 또 막판까지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키워드에 집중해야 되는지 4개로 추려봤거든요. 먼저 이것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핫하죠. 일단 좋은 실적, 깜짝 실적을 보였는데 시간외에서 하락하고 있어서 앞서서 이창원 코치도 팩트 위주로 보자, 분석은 각각이다라고 조언을 좀 해주기도 했는데요. 두 분의 의견 연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FOMC 의사록도 우리가 주목했는데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고요. 종목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11월 들어서 꾸준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오늘도 사실 가장 핫한 종목 하면 이 종목이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주도 좋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또 신조선가의 긍정적인 흐름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일단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실적이었는데 주가는 좀 이에 호응하지 못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인성익 고문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한 줄평 보도록 할게요. 컨센서스는 상회했다. 하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고 포인트를 남겨주셨어요. 오늘 호실적에도 하락한 이유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영향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눈높이가 높아진. 한간에서는 이 3분기 매출을 한 200억 달러 이상으로 맞아요. 좀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컨센서스는 180억 불 이하로 내려와 있어서 한 179억 달러가 평균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매출은 181억 2천억 달러 이렇게 참 좋게 나왔는데 한간의 그 기대치 엔비디아 하면은 글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좀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2.5배 정도 올랐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 504달러까지 갔다가 어제 오늘 빠지면서 다시 500달러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하지만 좀 증시 실적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어떤 못 미침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3분기 이후에 4분기 내년 계속 좋아지는 쪽으로 본다면은 일단 선반영돼서 많이 오른 측면은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성장성 여러 가지 측면 봐서는 현재 주가로 끝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평은 어떤지 궁금해요. 시간 외에서는 하락을 했지만 네. 이런 한 줄평을 남겼어요. 볼게요. 본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 본장이라는 거는 일단 이제 개장을 다시 밤에 할 때 우리 시간으로 밤에 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거에서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지를 주목하자.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에 미국 본장에서 이렇게 내렸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본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일부 좀 챙겨보자라는 심리, 그리고 이제 FOMC 회의에 이렇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잠깐 쉬어가는 숨고르기 형태로 이제 마감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엄청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3.39달러를 예상을 했었는데 4달러가 넘어갔다라는 것,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 대비해서 거의 600% 상승을 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눈높이를 높이 줬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큰 성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굳이 지금 하나를 뽑자라고 하면 중국에 대한 노이즈가 네. 오늘 이제 시간 내에서 하락하는 요인으로 좀 꼽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 미국 정상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러한 노이즈로 인해서 중국발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그동안에 못 사셨던 분들 저는 오히려 기회다. 11월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이 기회다. 오를만 했으니까 올랐습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저는 더 오를만 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노이즈가 있어서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굉장히 고민 많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살까 말까 했는데 올라가고 또 살려고 했더니 또 올라가고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한테 해주시는 조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왜냐면 이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은 아 그때 살 걸, 그렇죠. 그때 살 걸 계속 이렇게 껄껄껄의 맞아요. 어떤 대명사가 되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조언까지 엔비디아 관련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열어볼까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요. 이제 12월 FOMC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금리 인상 자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어떡하지? 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발언들도 어떻게 보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인성혁 고문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한 줄 평 열어볼게요. 네,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FOMC 의사록에 어떤 발언이 나왔건 간에 일단 우리 시장은 그만큼 튼튼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우리 시장이 튼튼하다기보다는 네. 그 이제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의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FOMC가 이제 지난달 한 게 이제 의사록이 이제 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12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거의 뭐 동결 내지는 하락은 안 하겠죠. 동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하락 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하락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직 뭐 금리를 인하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이제 사이드 네.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상당히 조정을 하는데 하여튼 인플레이션 2%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시장 자체는 이미 지금 선 반영돼 있는 것으로 주시장은 봐야 되는데 채권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FOMC 회의가 있을 때 지나서부터 채권 시장은 걱정을 했는데 네. 실제 기록에 나오거든요. FOMC 회의록에 채권 시장에 좀 염려가 된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채권 시장은 FOMC 회의 이후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물이 보통 5% 거의 근접했다가 지금 4.4%대까지 빠졌고 긴 30년물은 5% 넘어섰는데 지금 4.5%대거든요. 단기 이제 2년물 같은 게 5% 넘어서 계속 움직이다가 최근에 4.89까지 지금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 시장도 상당히 조정 안정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여러 상황이 나쁘진 않아요. 문제는 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경제 탑픽들이 경제 좀 문제 있지 않나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주 그 뇌관으로 나오는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얘기 이것은 지금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게 그 담보대출에 대한 그 뇌관을 건드릴까봐 지금 걱정을 하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다가 지금 담보까지 얘기가 좀 서서히 나오고 있다면은 미국 그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하고는 내년에 다르게 우리 시장이 그거에 대한 충격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느냐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은 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지표라던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힌트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역시나 한 줄 평 열어볼게요. 큰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기조라는 건 뭐 고금리의 장기화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는 것이 빠르게 그러니까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올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느꼈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내리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FOMC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숫자를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이제 내려갈 거야, 잡힐 거야라는 기대감에 뭐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멘트는 저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걸 기대할 필요조차 저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차피 고금리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올해 1분기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뭐 베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 그대로 대신에 앞서 이제 고문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체력적으로
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팅을 하실 때 올 초에 만약 한 종목의 베팅을 뭐 50%로 했다라고 하면 뭐 30%, 20%로 그러니까 베팅의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종목을 공략하실 때 네. 지금부터는 고금리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당연히 실적이 좋은 기업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섹터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찍히는 쪽을 저는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고금리 고환율일 때는 기본을 지켜야 우리 포트도 계좌도 좀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할 것으로 보이는 연준. 기대하면 아무래도 상처가 크잖아요.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기대감이 크면 그만큼 스크래치도 큰데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결국엔 고금리에도 살아남을 실적 중심의 종목을 보자라는 힌트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세 번째 키워드 갖고 전략을 세워볼게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죠. 두산 로보틱스 준비했는데요. 로봇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가 장중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시가총액 4조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11월 들어서는 4거래를 제외하고 지금 계속 상승만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과연 지금이라도 편입 늦지 않은 걸까요? OX카드로 한번 알아볼게요. 두 분 들어주세요. 엇갈렸습니다. 인성익 고문님은 안 산다의 의견이신데 왜 안 사시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다들 뭐 좋다 하는 말이 많거든요. 부담스러워요. 아, 너무 좋다 하니까 부담되는. 예, 그제 대량 거래 터졌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어제 좀 조정을 받고 오늘 또 올라가는데 글쎄 지금 시총이 이제 4조가 넘었어요. 근데 원래 지금 원래 공개할 때 10월 초에 공개를 했죠. 공개 시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26,000원 그 공모가로 보통 뭐 일단 100% 오르고 상한가 치고 네. 이러면은 뭐 거의 한 8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못 가고 상당히 낮게 시작을 했단 말이야. 다가 그날부터 계속 10월 한 달 동안 계속 밀렸을 거여서 33,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지금 이제 한 2배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 그리고 로봇주에서 이것만 지금 따로 떨어져서 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신규 상장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인데 다른 것들의 그 로봇주의 시총이 뭐 1조 넘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것만 이제 동떨어져서 뭐 우리가 뭐 에코프로 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2차전지에서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다. 성장성은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적이 내년에도 적자 예측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 폭은 상당히 줄어드는데 이 회사가 지금 5년 동안 지금 실적을 흑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없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 내년에 적자 폭이 줄어들겠지만은 적자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없는 게 시총이 지금 4조가 넘었다.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로봇주가 뭐 일단 성장성은 있으니까 당연히 네. 있다면은 글쎄 다른 것들이 좀 올라가서 좀 어떤 정도 맞추는 키 맞추기식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로봇주 두산만 독주하기에는 좀 무리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로봇주 자체에 대한 성장성은 역시 동일한 긍정적인 시각은 맞으시지만 로봇주가 키 맞추기 형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넓게 보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산다, 괜찮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등장 전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었잖아요.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사시겠습니까? 두산 로보틱스죠. 오. 네, 만약에 고민도 레인보우 없이. 로보틱스였다면 X를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문이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제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은 누가 더 고평가냐, 누가 더 저평가냐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한 로봇주들은 저는 실적주를 안 봅니다. 이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 테마주 중에 하나로 우리가 로봇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최근에 지금 로봇주들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법적으로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단순 기대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촉진법을 통해서 이 로봇들이 이 보행길로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게 네. 인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배달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순찰도 강화할 수 있고 그렇기에 저는 정책 모멘텀을 좀 가지고 조금은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나왔었던 날이 저는 기점인 것 같아요. 이날 만약에 크게 밀렸으면 아무래도 투심 자체가 더 위축이 됐을 것 같은데 보호예수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분들이 물량 소화 충분히 할 만큼 굉장히 모멘텀이 있구나라고 이제 좀 판단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 구간이 상장한 날 고가를 지금 넘어서냐 만약에 지금 기로에 있는데 만약 7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위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왜 좋은지 이한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 로봇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행, 그러니까 실외에서도 지금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배달하다가 혹시 배달 사고 나면 어떡하지? 혹시나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이 빼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연예인 걱정하면 안 된단 말 있듯이 제가 그렇죠. 괜한 로봇주 걱정을 했나 봅니다. 두 분에 대한 로봇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 이야기였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조선주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월요일에서도 조선주가 잘 가서 한번 점검해드린 바 있거든요. 두 분은 산다 안 산다 어떤 의견이실까요?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매수 괜찮겠다. 월요일 출연자분들도 두 분 다 매수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뭐가 포인트인지 인성희 고모님의 의견부터 볼게요. 해운 부흥기였던 2008년까지도 지금 근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2008년에 최대 부흥기였어요. 네. 조선 우리나라가 뭐 거의 뭐 일본은 이미 죽었고 중국은 따라오지도 못 따라오는 단계에서 좀 미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뭐 전 세계 수준을 다 해다시피 한 게 2008년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때 그 조선가 지수를 내는 곳이 그 영국의 그 기관이 있어 클락슨이라는 그 기관에서 이제 네. 운임 지수를 이제 나타내는데 이때 2008년에 191.5를 좀 나타냈었는데 현재 그 지수가 176.6이에요. 상당히 높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하로 갔던 지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고 이게 지금 거의 11개월, 거의 1년 연속 지금 상승 중인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계속 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 신조선가에 대한 그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다. 2008년 이전 빼고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인데 실제로 수주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수주가 거의 작년 대비해서 40% 정도, 41% 정도 줄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쪽에서 상당히 이 조선주를 이제는 바닥에서 터닝하는 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닥에서 터닝하는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 김태성 본부장님도 그럼 동일하신가요? K조선의 수익성 회복까지 기대함은 유효하다. 수익성 때문에 저는 보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부터는 수주 잔고보다 네. 신조선가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주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저가의 영업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선사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분기별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신조선가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번 분기에 또 이 조선 3사가 모두 이제 흑자 전환을 한 만큼 다가오는 4분기 혹은 내년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 대신에 조선주보다는 저는 조선 기자재가 수익률 게임 기준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주도 물론 5의 의견을 드리지만 저는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 봤을 때 조선 기자재가 오히려 손이 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괜찮지만 그보다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수익을 좀 주식 그렇죠. 안에서 노린다면 기자재 쪽, 저희 PD님하고 김태성 본부장님하고 이구동성하시는 줄 알았어요. 동일하게 기자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두 분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